익힌 음식 자체는 효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인체가 가지고 있는 이 효소의 양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첫 번째는 정제 탄수화물이 가장 빠르게 췌장의 건강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췌장에서는 두 가지 일을 하는데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소화 효소를 만들어서 분비하기도 하고요. 당의 운반을 조절하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만드는 호르몬 내분비 기관이기도 합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너무 자주 먹고 너무 많이 먹으면 이제 인슐린을 늘 분비해야 되니까 췌장이 지치게 되겠죠. 또한 과식하는 습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또는 이제 야식까지 또 그 사이에 간식까지 늘 쉬지 않고 뭔가를 계속 먹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췌장에서 이 소화효소를 만들어낸다 했잖아요. 이 소화효소를 만들어내는 횟수도 또 양도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췌장이 지치게 되겠죠. 췌장에서 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우리 일을 많이 하면 손목 많이 쓰면 여기 염증 생기잖아요. 췌장도 그래서 염증이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염증을 시작으로 섬유화도 일어날 수 있고 이제 암으로도 갈 수가 있고 췌장을 좀 함부로 사용하는 식사 패턴을 가질 때 그게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이 췌장의 크기를 몸무게 대비 비율을 봤을 때 0.14%입니다. 소나 말이나 양의 경우에는 0.02에서 0.4%, 또 그 중에서도 사람과 가장 해부학적 구조가 유사한 원숭이, 실험용 원숭이의 경우에도 0.02%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은 비교하지 않다 하더라도 원숭이하고 비교했을 때 췌장의 크기가 몸 전체 몸무게 대비 무려 7배나 큰 거예요. 자,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동물들은 대부분 자연식, 생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 속에 들어있는 효소가 식품 효소가 들어있어서 췌장에서 상대적으로 분비해야 되는 소화 효소의 양이 적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때요? 우리가 사실 과일, 채소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하루에 한 끼 정도, 그 정도만 먹지 대부분은 화식을 합니다. 익힌 음식을 먹죠. 익힌 음식 자체는 효소가 전혀 없습니다. 열을 42도 이상 가열을 하게 되면 효소라는 건 다 파괴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인체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소화 효소 양도 굉장히 많고 또 이것을 또 소화시키는 모든 대사 과정에서 대사 효소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체가 가지고 있는 이 효소의 양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많이 만들어야 하잖아요. 많이 만드는 이 췌장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일을 많이 하면 그 부분이 커지죠. 비대라는 것이 일어나죠. 그래서 췌장 비대라는 것이 그래서 일어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사람은 요리된 음식, 화식, 심지어 우리 가공식품도 많이 먹잖아요. 공장에서 생산한 음식 더 유해하고 더 많은 효소를 필요로 하는 음식이죠. 또 해독해야 되니까 해독 효소도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음식의 재료의 차이, 또 식사법의 차이에서 동물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췌장이 더 비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일단 췌장을 무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췌장에 소화 효소 분비한다고 했잖아요. 효소가 상당히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췌장이 그렇게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몸을 하루에 10시간, 12시간, 6시간 이렇게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잖아요. 내 몸에 과로를 한 것을 조심하듯이 췌장도 과로하지 않게 좀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췌장을 돕는 식사는 효소가 풍부한 음식입니다. 효소가 풍부한 음식은 날것이죠. 날것 하면은 신선한 과일을 떠올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채소도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음식보다는 그래도 소화효소를 덜 사용하는 최대한 자연에 가까운 음식, 견과류도 그렇고 폭류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공식품이 훨씬 췌장을 지치게 하고 또 많이 가열해서 많이 먹는 습관, 뷔페식 같은 이런 식사를 하면 췌장이 훨씬 지칠 수가 있습니다. 한식은 두 종류로 나뉘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찰 음식 같은 한식,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뭔가 재료 자체가 좀 신선하고 양념이 강하지 않은,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이런 사찰 음식 같은 한식은 너무 좋습니다. 또 집에서 단순하게 밥에다 채소, 해조류 이렇게
신선하게 좀 구성을 한다라면 이런 한식들은 저도 늘 좋아하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한식 중에 뭐 10첩 반상, 20첩 반상, 메인 요리를 뭐 아구찜이나 해물찜이나 거하게 메인 요리가 있는 그런 한식들을 먹다 보면 일단 밥량도 훨씬 좀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저의 경우에도 요리가 엄청 화려하면 밥도 더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밥량을 늘리는 양념이 많이 있는 한식, 반찬이 너무 많은 한식, 다 가열 조리식으로 좀 진하게 만들어진 한식들은 사실 췌장이 좀 무리가 오겠죠. 양념도 많고 종류도 많고 또 과식하기 쉽기 때문에 췌장을 좀 지치게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수마을이라고 알려진 전 세계 100세 이상의 건강한 이 노인들이 살고 있는 블루존이라는 곳에서는 주로 이 5가지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과일, 채소, 콩, 견과류, 씨앗류입니다. 이 5가지 이 식물성 식단이 대부분 주식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강력한 이 항산화 성분들은 췌장의 베타 세포뿐만이 아니고 온몸의 세포에 아주 좋은 영양소를 공급해 줍니다. 산화나 세포막을 손상시키는 이 활성산소들을 줄여주는 성분들이 많은 거죠.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나 포도의 레스베라트롤이나 사과의 케르세틴, 강황의 커큐민, 이런 성분들은 굉장히 몸에 강력한 항산화 영양제가 됩니다. 이런 성분들은 이제 밥빵, 고기, 면, 떡 이런 음식에는 거의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장수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5가지 식물성 식단을 주식으로 많이 먹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오키나와에서도 천연 인슐린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고야, 여주라는 이 채소를 상당히 많이 먹습니다. 또 시쿠와사라는 감귤류 과일도 많이 먹고 있고, 자색 고구마는 전체 식단의 50%가 넘을 정도로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일, 채소, 콩, 견과류, 씨앗류의 음식들은 온몸 세포에, 췌장세포뿐만이 아니고 온몸 세포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 꼭 먹어야 되는 그 양들을 우선적으로 좀 먹는 습관을 가진다면 온몸에 췌장을 포함한 소화기 건강과 온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식물성 이런 식단들을 계속 먹게 되면 장에도 굉장히 유익한데요. 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단쇄지방산이 만들어지면서 대장 점막에도 또 면역세포들, 유익한 장내 미생물을 많이 만들어내는 좋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췌장세포를 생각하실 때는 과일, 채소, 견과류, 콩, 씨앗류 이 5가지 식물성 식단을 하루에 좀 우선순위로 먼저 드시고 나머지 식사는 조금 편안하게 하셔도 좋겠습니다.